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 동맹은 파기됩니다. 급격히 냉각된 겁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그냥 말아 잡수는다. 대한민국의 기회는 닫힙니다. 중국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다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선 깜깜이 기간이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3차 토론을 마치고 이재명이라는 인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김문수 후보께서 이 이재명을 상대로 대북 송금 사건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문제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책 집행자로서 외교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 대한민국 안보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 자, 그렇게 봤을 때 한미 동맹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이죠. 한미 동맹,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바로 트럼프 만나겠다. 만날 수 있죠. 트럼프가 so 땡큐 할걸요? 그런데 이재명은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미국의 재산 또는 미국 시민에 대한 위협 등등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미국의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 국무위원으로서 이 미국의 땅에 발을 못 밟는 그런 인간들만 그득한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가리 누구? 이재명.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캐치를 잘한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이게 하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 자유진영 안에서 노느냐 아니면 사회진영 국가 안에서 깝죽대느냐에 따라서 입국 컷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이 좌파리들 그리고 좌파 연예인들, 깨시민 놀이하는 연예인들 CIA 신고로 입국 컷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 하나의 빌런이 말이죠. 세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재명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 진짜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끔찍한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 미국 국무부가 말이죠.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를 검열한 다는 겁니다. 이 좌파 집회에 갔다든지 반미 집회에 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도입을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요,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자, 여러분. CIA 신고 소용없다라고 좌파 진영에서는 막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인사들 서류를 딱 정리해가지고요. 쫙쫙쫙 신고했죠. 당연히 이재명 신고 대상이겠죠.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도 위반했지만요. 미국의 달러법도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우리나라 법이 안 되면 진짜 맘만 먹으면 관타나무가 열리겠죠. 저는 이준석도 CIA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하버드 이력을 들이밀면서 미국과의 외교에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한 의혹이 있다. 복수 전공 자체가 불허한 이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자다라고 15년 전부터 까불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하버드 수학 시절에 이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32과목의 과정 중에 16과목이 교양으로 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과목 중에 대부분이 뭐냐? 중국과 관련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가 미국 유학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SNS가 사상 검열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미, 반이스라엘주의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건 타겟
것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버드가 굉장히 많은 유학생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말이죠. 이 중국 유학생들을 잠정적 스파이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소셜미디어 심사 도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유학은 끝났습니다. 영어권의 영국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서는 이 반미,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친북, 친중의 성향들에 대해서는 다 정보가 공유된다라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면서 하버드를 정조준했고요. 미국 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교육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안보, 경제, 외교 전반에 걸친 경고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단히 끔찍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는요, 유학생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가 중국. 하버드가 약 6,8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참 많죠. 그 중에서 한 1,700에서 1,800명이 중국 국적자다라는 겁니다. 비율상, 정체 비율상 6% 남짓이다라고 보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버드 내 국내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그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버드 재정의 5분의 1을 중국 유학생들이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버드에 유학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장학금과의 구조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중국 유학생들을 스파이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이준석도 만일에 지금 이 하버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대부분 뭐 등록금 감액 또는 장학금 제도로 학교를 다니니까 실제적으로 하버드의 상당한 재정은 중국 자본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대가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대,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이 아니라 시진핑 박물관이 있는 이유와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하버드가 미국을 배신했다라고 보면서 이 트럼프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이 트럼프의 이기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 보수로 회귀하려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죠. 자국 우선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PC주의, 뭐 정치적 오름을 얘기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 좌파 워크를 해왔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 워크는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다. 그러니까 표면만 공정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산당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이죠. 바이든 정부에게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말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은 거는 사실 이 하버드가 무려 연간 4조 원 규모로 정부 연구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죠. 중국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좌파 성향의 정치 행위를 한 학생들인지 알고 싶어 신원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하버드가 거부를 했어요. 이 촉발 원인이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하버드가 이 중국 스파이인 거 알면서도 중국을 커버하고 있네. 이 친중으로 바뀌었네. 아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미국 안에서 중국을 옹호해? 이게 빡 돈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배신 행위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하버드가 친중 성향을 보이면서도 이 하버드를 함부로 못했던 건
전 세계에서 하버드라면 우와, 이준석도 하버드 우와 이러고 기어 들어왔죠. 그 위세 때문이었죠.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 하버드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린다?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남긴 거죠. 뭐냐? 하버드는 단지 첫 번째 사례일 뿐이야. 그 다음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국 내에서 스파이 행위, 이 정보 탈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어. 그게 하버드라도 나는 조각조각 낼 수 있어. 국가 안보를 사립대학의 재정보다 우선한다. 라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한테 솔직히 엄지척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상황이 어떨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미국의 동맹보다 중국과의 우호 그리고 북한과의 민족 동질성을 앞세우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재명의 토론 1차, 2차를 거치면서 이재명이 이 친북 성향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반미 테러범 출신이 한국의 국방장관이 된다면 미국이 군사첩보 위성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이 국방수장으로 기용된다라고 하면 트럼프에게 엿먹어라 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죠. 이 민주당의 인사들이 거의 다 이런 인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임동아 아버지 임종석 있죠. 그리고 정청래도 있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하고 테러하고 불지르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돼서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측에서 특사로 파견한 김현종 미국 방문했죠.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았죠.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 미국이 이재명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명확합니다. 우방이 아니면 보복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말이죠. 좌파 진짜 싫어합니다. 이재명이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리고 트럼프 1기에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차가운 대우를 받았는지. 이 문재인은 중국 가서 혼밥 처먹었죠. 미국 가서는 말이죠. say hello goodbye로 끝난 사람입니다. 외교 참사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말이죠. 미국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가면 저는 입국컷부터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달러법 제재로 깜빵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바라는 시나리오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미 보복 관세와 주한미군 재배치를 원스톱 쇼핑의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재배치 4,500명 이 알짜배기 빼면서 이 군사 지휘권을 한국에 준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는 지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북한은 러시아 푸틴과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까? 전쟁 발발 시에 즉각적인 개입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 파기와 마찬가지인 이 주한미군 재배치, 이거는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죠.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무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요, 굉장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손잡는 나라, 반미 정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정권은 결코 동맹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날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유학생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유학생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학원들 망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강사들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유학원들 다 망할걸요. 왜? 보통 유학원들의 70%가 미국을 타겟으로 학생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70%를 안 받겠다라고 미국이 선언해버리면 이 70%가 어디로 영국을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유학원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중단 방침은 단순한 외국인 전반이 아닌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연결고리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대한민국 그 중국의 친구라는 인상을 줄 경우에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도 처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죠. 자유진영 안에서 번영을 맛보느냐, 아니면 사회 진영 국가들의 꼬붕이 되느냐. 이재명을 선택하면 사회진영 국가,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꼬붕이 됩니다. 친하게 이란과 지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새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약간 일진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진영의 번영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TV만 틀면 자유롭게 크루즈 댕기고 그런 나라들과 친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쉽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쪽 이란과 친한 친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여행이 자유롭겠습니까? 그거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심플하게 이재명을 찍는 게 맞습니까? 김문수를 찍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이번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행 이란 갈래? 여행 미국 갈래? 넌 미국 갈래? 거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친미 자유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반미, 친중, 좌파리 정권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 동맹은 파기됩니다. 급격히 냉각된 겁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그냥 잡수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기회는 닫힙니다. 중국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다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정권은요, 그냥 문재인 흐르듯 그냥 한 사람의 집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줄 기회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중국밖에 유학길이 없는 그런 폐쇄적인 나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국민들아, 너네들 지금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직 1땡 이준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문수를 찍으면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열립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말이죠. 이란하고 친구 됩니다. 시리아 이런 것과 친구 됩니다. 북한 김정은 꼬붕 됩니다. 시진핑 꼬붕 됩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1땡 이준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오롯이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1땡 이준사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